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강사입니다. 전교회장 선거에서는 학교에 따라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후보자의 역량이 유권자에게 많이 평가됩니다. 토론을 잘하려면 첫 번째, 상대방의 질문을 예측하고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주된 질문은 공약에 대한 것이겠죠. 그렇기에 자신이 내건 공약만큼은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구체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는 후보자의 평소 행실이나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본인만의 답변을 확보해야 됩니다. 만약 전학 온 학생에게 상대 후보가 이런 공격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 후보자님은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 온 사유가 학생회장이 되어서 내신의 이득을 취하고자 함이 아닙니까? 또한 B 후보자님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B 후보자는 어떻게 받아칠 수 있을까요? 부득이하게 아버지가 직장을 옮기시게 되어서 전학을 왔습니다. 학생회장 입후보 기준에는 전학생은 등록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학생일지라도 똑같은 하나의 우리 학교 학생으로 대우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A 후보자님에 비해 부족하고 모자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학생을 받아준 학교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도를 왜곡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선거 공방이 치열한 학교에서는 이보다 더한 질문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특히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 경우라면 더 신경전이 심하게 과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 상대방의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당황할 수 있겠죠. 그렇기에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미리 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토론 잘하는 법 두 번째, 사회자의 이벤트성 질문도 대비해야 합니다. 간혹 토론 사회자가 우리 학교의 교목은 무엇입니까? 등에 대한 정보를 기습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 후보자가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교 소개, 건학 이념, 교육 목표, 그리고 학교 상징, 교장 선생님 인사 한 말 정도는 파악해 두는 게 좋습니다.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후보자에게 교과를 불러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생은 교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후보자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위기는 때론 기회입니다. 상대 후보가 대답을 못할 때 만약 자신이 멋지게 대답을 한다면 호감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이 안 맞는 공격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상대방이 전혀 이치에 안 맞는 말을 끌고 와서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보자는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고 머릿속이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A는 B라는 논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A는 B라는 논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문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실제로 한 전교부회장 선거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후보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대의원 중 한 명이 전교부회장 후보에게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전교부회장을 왜 하고 싶습니까? 후보자는 대답했어요. 전교회장을 도와서 학생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서입니다. 대의원은 말합니다. 회장을 도와서 일하는 것은 학생을 등지는 것 아닌가요? 후보자는 그 순간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지? 하고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답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힘을 합쳐서 함께 환자를 돕는 게 당연하듯이 부회장이 회장을 도울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등지는 일이지? 네,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으면 좋았겠지만 마음속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억울한 마음으로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이때 이 학생이 A는 B라는 논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전교 부회장이 회장을 돕는다고 해서 학생을 등진다는 논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전교 부회장이 회장을 돕는다고 해서 여기가 A죠. 학생을 등진다는 논제는 이게 B죠.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간호사는 정성을 다해서 돕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환자를 등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의사가 환자를 의도적으로 해칠 때에는 간호사로서 막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면 생명을 구한다는 대전제 아래 의사와 간호사는 힘을 합치는 것이 맞습니다. 전교회장이 하는 일이 학생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저는 총력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결국 이 대응은 상대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정을 앞세우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토론을 할 때 감정적으로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간혹 화가 났을 때 말을 잘한다며 토론할 때는 화난 모드로 막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말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감정을 앞세우면 실수에 노출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상급의 격투기 선수들을 보면 자신의 감정대로 막 이렇게 싸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난다고 막 주먹을 아무 곳에다가 휘두르면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분한 가운데 상대방의 허점을 노리고 빈틈을 가격해야 합니다. 토론도 마찬가지로 감정이 앞서면 후회하게 되는 말들을 하게 될 확률이 커집니다. 그렇기에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우고 할 말은 냉철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면 최신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학생이 두발 자유화 공약을 내걸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는 마땅치 않은 공약이라고 여기고 반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두발 자유화에 대한 찬반 토론이 붙었는데 한 명은 작년에 발표된 최신 자료를 가지고 있고 한 명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는 최신 자료를 가진 후보 쪽으로 기울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여섯 번째, 근거 자료의 출처는 명확해야 합니다. 서로 치열한 공방전이 막 벌어졌는데 상대가 후보자님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답변을 못하거나 인터넷 어디에선가 봤다고 이야기를 하면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사면 기사, 교육청 홈페이지면 홈페이지, 논문이면 논문 등의 출처가 구체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 자료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을 때 상대가 더욱 반박하기가 힘듭니다. 무엇보다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다수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납득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왜? 라는 질문을 가져라입니다. 토론을 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왜? 라는 질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가변수 안에서 상대방의 공격은 이미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 토론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유시민 장관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늘 왜? 라는 의문을 갖고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왜 그렇지? 왜 이렇지? 이렇게 의문을 갖고 무수히 파고든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토론을 한다면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이미 내가 한 번쯤 생각해 봤던 문제 안에서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 왜? 라는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할수록 토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선거에서 토론 잘하는 방법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들어서 쉽게 체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놓고 몸에 익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걸릴 거예요. 하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토론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 대화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석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나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